자, 여러분,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동래구 사직동입니다. 이 바로 뒤에 보이는 아파트가 사직 롯데캐슬 아파트인데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유명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 참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부산이 3년 이상 지속되는 하락장 속에서도 가격 방어를 참 잘했던 아파트로 유명한 아파트예요. 사실 2022년에서부터 이제 가격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23년도에는 한 8에서 9억대, 24년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9에서 10억대 거래가 계속 속출했던 아파트입니다. 특히 10억 이상의 고가 거래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아, 저 아파트 참 가격 방어를 잘하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아파트, 그리고 이 동네이기도 하죠. 이 동네를 얘기할 때 이제 아시아드 대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직 롯데캐슬 뿐만 아니고 이 아시아드 대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주거 라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일단 산이 많은 부산 지형에서 평지를 이루고 있다, 유모차 끌면서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다. 그 다음에 학군이 있습니다. 사실 부산에서 학군이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학군지에 학군에 그리고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자녀의 교육을 챙기는 분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그 점만으로도 학군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 또한 그런 수요를 가지신 분들이 이곳 사직동으로 모이기 때문에 주거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학교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는 학원가도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드 대로 학군지에 많이 모이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아시아드 대로를 좋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확장성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또 그 아파트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신축 아파트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아파트를 오늘 또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3호선 사직역 4번 출구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가 쌍용도 플래티넘 동래라는 아파트인데 그 현장이 여기 사직역에서 도보 한 6분에서 7분 거리에 있어요. 제일 가까운 역이 4번 출구라서 여기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걸어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 우측으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사직 3구역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사직동이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시면 아시아드 대로 라인, 그리고 사직고등학교, 동인고등학교 있는 라인,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언덕 라인들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쪽이 보면은 부산교대 뒤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엄청 많이 밀집해 있어요. 사직 2, 3, 4, 5구역, 온천 5구역, 거제 1구역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역이 사직 3구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직 3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는 완료됐습니다. 세대수가 이거 다 지어지면 거의 1000세대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직 롯데캐슬만큼이나 입지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 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쌍용도 플래티넘 동래가 사직 3구역 재개발 현장 바로 옆에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웃 아파트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확장성 얘기를 했었잖아요. 확장성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확장성이 없다면 그 도시가 이제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거기서 그쳐버리는데 확장성이 있다면 이렇게 또 나중에 개발 호재들도 있을 것이고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프라가 더 집중해서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확장성을 말씀드렸고, 그 점에서 봤을 때 사직동에서 재개발 구역들이 아직까지 뭐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입지에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재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직동은 이 확장성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 주거지 측면에서 부산에서 아주 훌륭한 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 모서리까지가 이제 사직 3구역이고요. 그리고 저쪽 방향으로 보면은 이편한 세상 동래 아시아드 아파트가 있습니다. 비교적 여기 근처에서는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아시아드 대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선호했던 아파트이기도 해요. 저기 길 건너가면은 이제 금강초등학교가 있고요. 이편한 세상 동래 아시아드 이 아파트 바로 옆쪽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도 지금 가볼 건데요. 쌍용도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 역시 이편한 세상하고 똑같이 길 건너 금강초등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사실 뭐 길 한 개 건너서 가야 된다는 점, 그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거리 자체는요 이제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아파트에서 지금 길 건너서 저기 초등학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길을 건널 때 등하교 시간에 또 어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뭐 통학 환경도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 사직 롯데캐슬이 있는 라인하고 주거지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나홀로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쌍용도 플래티넘 들어오면서 친구들이 좀 생겼네요.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점점 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화
가능한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여기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쌍용도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 해서 보이고 있죠? 여기에 이제 271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지게 됩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24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쪽 주변을 한번 좀 거닐어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현장의 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도로 부분이나 아니면 인도 부분들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가지고 몰라보게 또 변모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길이 나뉘는데요.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여기 길이 되게 좁잖아요. 보시면 길이 엄청 좁은데 이 옆에 주택가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재개발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된 현장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쪽 공작 아파트가 있는 부지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쌍용도 플래티넘 동네에 2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같은 브랜드로. 지금 여기가 현재 271세대로 세대수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쪽까지도 함께 들어오게 되면은 400세대가 넘어가는 그런 한단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쌍용도 플래티넘,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 향후에 남아있는 재개발까지 해가지고 점점 더 주거지가 넓어지고 그리고 세대수가 밀집되는 그런 주거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작 아파트 지금 나와 있는데 이미 여기 펜스를 쳐놓고 이주는 다 했나봐요. 여기도 뭐 일정이 뭐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여기 소식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델하우스로 왔습니다. 이 광역도를 보면서 제가 입지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사직역에서 초역세권에 이제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아파트를 제가 한번 조명을 해 드렸고요. 사직 3구역은 995세대 예정이고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고 시공사 선정 예정인데 작년에 GS건설에서 단독 입찰을 했다가 현재 입찰을 다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군건설사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바로 접한 위치에 쌍용도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가 남색깔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공작 아파트 있는 부분에 2차가 들어와서 향후에 400세대가 넘는 한단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사직 2구역, 4구역, 5구역 재개발, 그리고 거제 1구역, 온천 5구역 재개발이 이렇게 밀집해서 큰 땅에 있습니다. 이쪽 사직 운동장 라인 그리고 아시아드 대로 라인으로 보면은 주거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신축 아파트 위주로. 사직동을 또 넓게 봤을 때 이제 부산 교대 뒤쪽으로 해서는 주택가들이 엄청나게 크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향후에 다 재개발이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직동 그리고 온천동 일대로 해서 신축 아파트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뉘긴 합니다. 사직 아시아드대로 있는 라인, 여기가 이제 가장 아파트 값이 비싸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평지 라인이라서 또 선호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쇠미산이 있는 쪽 라인으로 해서 이쪽은 약간 언덕을 낀 라인인데 이쪽에도 이제 주거지가 또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기는 하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이쪽 위쪽 라인은 아래쪽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반면에 또 학교들이 가깝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여기 사직 아시아드 대로가 내륙에서 거의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쌍용도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 이쪽으로 해서 이제 3호선 사직역뿐만 아니고 저 위쪽에 보면은 이제 3, 4호선 환승역이 되는 미남역도 있거든요. 도보권으로 누릴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아파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인프라 같은 거 보면은 아시아드 경기장, 사직 운동장 기반으로 해서 대형마트도 있고요. 이렇게 학원가들, 그 다음에 상업지역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단지 모형도인데요. 이 단지 모형도를 보면 참 재밌거든요.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희가 서 있었던 현장이 바로 여기죠. 사직 3구역의 모서리가 되는 부분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현장을 바라보며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오게 되면은 271세대의 최고층 24층 높이의 쌍용도 플래티넘 아파트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세대들이 보니까 남동 남서 위주로 되어 있어요. 84A 타입들 여기 정면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은 남동향을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59B 타입이나 이렇게 좀 꺾여 있는 부분들 아시아드 대로 방향, 남서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단지 모형도를 보니까 이제 한 가지 파악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얕은 경사를 끼고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내리막길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걸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무리가 되는 경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또 단지 위에는 이제 완전 평탄화해서 데크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단지 내부는 완전 평지다,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 단지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사면을 활용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아주 잘한 것 같고요.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가장 특장점이 바로 주차 대수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주차 대수가 얼마일까요? 무려
1.71대 1입니다. 세대당 1.7대도 아니고요, 1.71대 1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5대가 넘어가면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라고 여기거든요. 2대까지도 넘어가면 진짜 하이엔드 아파트고요. 사실 뭐 요즘에 세대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1.7대, 1.8대 이상 넘어가더라도 하이엔드 수준으로 여겨주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는 1.71대 1이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이쪽으로 자리가 잡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지 상가 부분이 들어올 거고요. 계속 사직 3구역 재개발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대규모 재개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단지와 바로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사직 3구역의 단지 내 상가들도 이제 이쪽 라인으로 포진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설계상.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아파트가 또 재개발되고 하면은 이쪽의 상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아파트의 101동을 지나서 이 뒤쪽을 보니까 또 아까 우리가 거닐었던 곳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아까 전에 좀 느껴졌던 게 있잖아요. 사실 여기가 약간 골목길 비슷하게 차들도 이렇게 주차들이 많이 돼 있고 굉장히 지금 도로 환경이 좀 안 좋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은 도로 환경이 변한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울타리를 옆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보행로가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아스팔트가 깨끗하게 깔려가지고 여기 아마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점이 또 재개발, 재건축의 선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온천동 2차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정지라고 해가지고 아까 있었던 공작 아파트 부지죠. 여기도 이제 허물고 쌍용도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 2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아파트가 바로 옆에 하나 더 지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 단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지금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6m 도로. 그래서 요즘에 부산의 아파트 보면은 왜 레이 카운티든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든 단지와 단지 사이에 이런 도로가 가로지르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이 아파트에도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보행자 출입구라고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광장처럼 이렇게 크게 뚫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펜스로 꽉 막혀 있는 부분 비해서 가시성이 좋고 개방감 있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펜스가 거치고 이렇게 광장이 나올 때, 깔끔하게 정비가 됐을 때, 와, 이 동네 몰라보고 많이 변했네,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단지 내 조경을 보면 세대수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단지가 막 엄청나게 크다거나 아니면 엄청 웅장한 조경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수에 맞게 이렇게 아기자기한 조경들이 지금 잘 연출이 돼 있고요. 이 앞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가 앞에 있습니다. 여기고 뭐 남양 쪽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햇살을 잘 받겠죠. 햇살 받으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주를 통해서 이쪽으로 보면 또 커뮤니티마다 입주민들이 나름 단지 안에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산책도 할 수 있게끔 조경이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이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해 봤거든요. 사우나 빼고 다 있습니다. 세대수 대비해서 굉장히 커뮤니티가 다양하게 잘 마련이 돼 있어요. 골프 연습장, 헬스장 뿐만 아니고요. 게스트하우스도 2개실이 있고요. 작은 도서관, 남녀 독서실, 카페테리아, 시니어하우스 다목적실,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따지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4A 타입 소개해 볼게요. 들어오시죠. 자, 현관을 들어오니까요, 여기에 거울장이 있습니다. 거울을 한번 열어볼게요. 신발장이 나오고요. 이 신발장 아래쪽에는 이렇게 선반도 있습니다. 이 선반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죠? 이거 퀵 선반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접힙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젖은 신발, 장화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여기 한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폴딩으로 열리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방금 전에 이렇게 양쪽으로 여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당겼는데, 와, 이런 식으로 폴딩으로 고급스럽게 열리는 이런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팬트리가 있어요. 팬트리 부분도 여기 안쪽까지 기역자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넓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물건을 수납하기에 충분하죠. 사실은 이 골프백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도 콘센트가 있어가지고 뭐 전기 코드를 꽂아야 되는 제품들도 여기 놔둘 수가 있겠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는데 참 도움을 주는 그런 공간이죠.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화장실이 있고 방, 거실, 방 순서의 4베이 판상형인데, 화장실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장실은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가지고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욕조가 있습니다. 이 욕조는 이제 아이 키우는 집에서 애 목욕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유용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거울을 열면 이런 식으로 콘센트가 또 내장돼 있고, 바스켓 안에 헤어드라이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다는 점 있지요. 수건도 이렇게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이런 것도 잘 마련이 돼 있나요? 첫 번째 방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에는 여기 앞쪽에 이렇게 창이 있고요. 전형적인 84 타입의 방이라
자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방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점 있고요. 붙박이장이 있는데 붙박이장도 이렇게 열어보면은 서랍형, 그 다음에 공간 분리형, 여기 위에도 상부장이 있고 이렇게 분리를 잘 해놔가지고요. 짐을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대 겸용이어서 여기 이렇게 화장품도 놔두고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할 수 있고 안에도 모두 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쓰임새가 좋아요. 이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측면에도 여기 이렇게 수납장들이 다 있고요. 이제 복도를 지나서요. 두 번째 방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벽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벽면에 지금 절개선이 여기 하나 세로 절개선밖에 없습니다. 이 가로 절개선이 안 보이거든요. 자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이 원래 여기에 벽지가 발라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절개선이 없고 이렇게 크게 한 판이 이렇게 판넬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급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방이 되게 크게 느껴져요. 안쪽에 보니까 이렇게 선반으로 꾸며놓은 점이 있는데 되게 공간이 넓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창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판상형이잖아요. 남서향을 아마 볼 텐데 그 경우에 오후에도 해가 쫙 잘 들어오는 아주 밝고 따뜻한 방이 될 것 같아요. 위쪽에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 유상 옵션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실과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공간이 되게 넓고 큰데요. 되게 시원하게 잘 빠졌네요. 6인용 식탁을 이렇게 놔뒀는데 6인용 식탁을 이렇게 놔뒀음에도 이 옆쪽으로도 공간이 남아있을 정도로 되게 크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는 게 이제 거실인데요. 이 거실도 보니까 크기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안락하게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톤 자체가 약간 베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톤으로 해서 무드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84A 타입은 전 세대 다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오후에 조금 더 밝은 햇살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집이 될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이제 철제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유리 난로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실내가 구조가 훌륭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또 만족감을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명 같은 것도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층고 부분은 기본 2.3에 우물천장 포함해서 2.4m의 층고로 나옵니다. 이제 주방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방이 정말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일단 만족스럽다는 이유가 식탁 바로 옆에 이렇게 홈바 부분 그리고 여기에 팬트리 부분도 공간이 나온다는 점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84 타입에서 방 4개 구조가 나와야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홈바에서도 위쪽에 보시면 전부 다 수납이에요. 수납 여기도 올려놓고 여기도 서랍장 전부 다 수납입니다. 굉장히 수납력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점,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켜고 끄고 해서 실내 무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부들이 선호하는 그런 홈바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이 중문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열었을 경우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유상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모습인데 여기 팬트리로 이렇게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아까 전에 현관에도 있었지만 여기 이렇게 주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하면은 주방에서 나오는 뭐 품목이라든지 식료품 이런 것들도 다 배치할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론 여기 창도 있기 때문에 환기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유상 옵션, 주방 스타일업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기본형으로는 여기 이제 알파룸이 됩니다. 방 4개의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방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디귿자의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주방이 왜 좋냐면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이기도 해요. 사실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여기에서 불을 쓰는 요리를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요리를 건네주는 이런 동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적의 동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고요. 이 주방 가구 부분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열어서 보면 2단으로 수저통까지 여기 칼꽂이까지도 이렇게 있네요.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판상형의 가장 장점이 이제 마통풍이죠. 주방창 이렇게 시원하게 또 열어가지고 마통풍 이렇게 원활하게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세탁실 한번 볼까요? 세탁실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기에 워시타워 형태로 이렇게 2개를 올려놨거든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옆에 분리수거대 같은 거 굉장히 공간이 여유롭게 나옵니다. 여기 선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창도 있기 때문에 환기도 가능하다는 점. 이 세탁실이 커서 또 여기 견본주택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요거 한번 보면 되게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 안방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 안방 부분에도 침대를 이렇게 놔뒀는데 여기 앞에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크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이 괜찮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절대 좁다는 생각은 들지 않다는 게 제 주관적인 리뷰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발코니 위쪽으로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레스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우와, 드레스룸 잘 나왔는데요.
한번 와보세요. 여기 화장대가 있죠.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드레스룸이 이렇게 11자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옷을 모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문. 요즘에 또 실내 인테리어를 다들 중요시하니까 이렇게 문이 없어도 솔직히 되긴 하는데 이렇게 또 문까지도 반투명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 그래서 사면동 중문으로 이렇게 문을 열면은 드레스룸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근데 뭐 이거 닫아놓고 생활하는 사람 거의 없죠. 입주하고 나면 다 이렇게 열어놓고 생활하겠죠. 여기에는 화장대. 화장대에도 이 거울 뒤쪽으로 조명이 은은하게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굉장히 무드 있고요. 이렇게 색깔까지도 3단으로 변경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화장대 서랍 하나 열어보면요.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선글라스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좀 깊어 보이는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와, 되게 좋다. 여기 안에 콘센트까지도 딱 내장돼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 뭐랍니까 이거? 고데기. 그렇죠. 그래서 고데기. 요즘에 고데기하고 그다음에 다이슨 제품 많이 쓰잖아요. 그거 이렇게 앞에 너저분하게 나와 있으면 되게 보기 싫은데 이렇게 안에 마치 맞춤형으로 콘센트 꽂아가지고 그대로 보관할 수 있다는 거. 이 서랍장 하나를 통해서. 좋은데요 이거? 근데 한 가지 드레스룸에 있잖아요. 지금 안쪽에 보니까 창문이 원래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야 되는데 창문이 되게 크게 나와 있어요. 마치 거실에 있는 샤시처럼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샤시가 되게 크게 나와 있거든요. 이 점도 이제 환기가 이렇게 잘 된다는 측면에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욕실입니다. 욕실 부분에는요 이렇게 샤워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부스도 되게 크다. 여기 안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니까 여기 폭은 뭐 똑같은데 이 길이가 좀 커 보이네요. 보니까 샤워 이렇게 함에 있어서도 불편함 느낄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자재들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59B타입입니다. 59B는요 타워형이니까 방금 전에 봤던 판상형하고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9타입 20평대니까요 신발장은 여기 한쪽으로만 있네요. 이렇게 열어보면 우산꽂이하고 신발장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을 놔두기 유용하고요. 앞서 봤던 선반들도 이렇게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한쪽이라는 거. 하지만 여기는 20평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한쪽은 이렇게 거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문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타워형이라서 바로 들어가면 벽을 먼저 보고요. 좌우로 방 섹션과 거실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방 쪽으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방 쪽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가 이 측면에 공용 욕실이 있고 여기 방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욕실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도 욕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84타입 대비해서 20평대라고 해서 욕실이 막 더 작아진다? 그런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실은 충분히 커서 이렇게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울장 내부에도 이렇게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이 궁금하실 텐데 여기는 이제 거실에서 가장 먼 방입니다.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거실하고 방이 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 생활이 좀 가능해요. 현관을 딱 들어와서 거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방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춘기 자녀를 둔 집에서는 오히려 타워형을 선호한다는 그런 말도 좀 들었습니다. 부모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가족 간에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그런 타워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타워형 제일 끝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 창도 시원하게 나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환기 부분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붙박이장에도 이렇게 거울이 같이 있기 때문에 화장대 겸용의 붙박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방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벽을 하나 두고 바로 옆에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유아 침대도 놓아져 있는 모습이네요. 이런 책상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창이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이 유상 옵션으로 수납 특화 붙박이장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나 봐요. 보통 우리 붙박이장 보면 이 벽면에 코너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벽면 하나를 모두 다 붙박이장으로 사용하는 이런 거를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도 문이 이렇게 열리네. 폴딩 형식으로 열려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폴딩 타입의 이 문 여닫이가 실제로 이렇게 당겨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쓰는데도 양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한쪽만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할 것 같고요. 붙박이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조명을 켜고 끄고 해가지고 야간에 특히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관 지나가지고 이제 복도를 따라서 거실 방향으로 왔습니다. 우와!
와, 거실하고 주방인데요. 오, 괜찮은데요? 여기 일단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이제 20평대이다 보니까 막 웅장하다거나 엄청나게 큰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가 날 정도로 타워형임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높이가 달라요.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아일랜드 식탁의 높이하고 완전 다릅니다. 평소에 제가 모델하우스를 많이 방문하잖아요. 딱 보면 아일랜드 식탁 높이가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진짜 식탁으로 사용하려면 바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다리 걸치고 앉는 의자, 높은 의자. 그거를 써야지 이걸 식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식탁의 느낌으로 지금 높이가 나와가지고 일반적인 우리 의자를 놔두고 이렇게 식탁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 일체형의 식탁이고요. 유상 옵션 품목이라고는 하는데 어차피 식탁을 구매해야 된다면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온전히 식탁의 역할을 하는 그런 품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딱 거실과 주방을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느껴지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요. 뭐 물론 쓰시던 식탁을 가져오거나 식탁을 새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옵션을 통해서 이런 식탁을 세팅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붙박이 가구와 이렇게 일체감 있게 세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주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방 안으로 들어가도 여기에도 4인용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의자를 둔 점이 있고요. 이 옆쪽으로도 다 이렇게 서랍장이 있습니다. 이 서랍 역시 이렇게 보시면은 수조통을 포함해서 2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재 역시 이렇게 오돌도돌한 질감이 느껴지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세련미가 돋보이네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제 거울형으로 해가지고 상부장들이 있어서 상부장을 통해서 또 충분한 수납 공간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는 이제 주방창이 있습니다. 타워형이라서 실내 환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사실 타워형이라도 여기 기역자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환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했었죠. 그리고 구조상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세탁실 부분인데 사실 타워형에서 세탁실 부분은 주방 안쪽에 가서 저 뒤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세탁실이 거실 방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소파 옆쪽으로 이제 여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세탁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세탁실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위로 올라와 있고요. 아까 84 타입 대비해서 세탁실은 조금 좁아졌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분리수거대 같은 것도 여기 놔둘 수 있겠고 특히 여기에도 환기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실창하고 같이 열어가지고 환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거실 역시 층고 부분은 세대에는 2.3 그리고 우물천장 포함하면은 2.4m의 층고로 무난하게 나오는 점이 있고요.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인데요. 우와, 처음 보는 구조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바로 여기에 욕실이 있고 여기 드레스룸이 있는 이런 구조로 나오네요. 되게 독특한 구조다.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게 나왔어요. 여기 일단 이렇게 구조가 나오니까 조금 장점이라고라 할까요? 안방 공간이 좀 넓어지는 장점이 있네요. 안방 공간이 20평대라고 생각해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이 침대 놓는 공간 감안했을 때, 그죠? 여기 아마 붙박이장 같은 거를 저쪽 벽이나 이쪽 벽에 설치를 하더라도 공간이 충분히 나올 만큼 공간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욕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당황스럽다 이렇게 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침대 놓는 공간이 좀 더 넓게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기는 안방 욕실을 항상 좀 문을 닫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은 약간 들긴 하네요. 솔직한 리뷰로. 그렇지만 좀 독특한 구조로 나와가지고 요즘에 아주 획일적인 그런 구조들의 틀에 박힌 구조에 좀 심심함을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또 신선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욕실도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이제 여기에 거울장이 있고요. 거울장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샤워부스가 또 있다는 점. 여기가 이제 사직동이잖아요. 사직동이면 원도심,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그런 입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도심의 59 타입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방 욕실에 샤워부스도 공간이 안 나오는 아파트들도 좀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샤워부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좋죠.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샤워부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방 드레스룸도 없는 아파트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작게나마 그래도 드레스룸도 확보를 했네요.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룸이 있다는 거, 이렇게 중문을 통해서 깔끔하게 또 공간 분리를 해놓고 필요할 때는
이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드레스룸 안에 화장대까지도 또 같이 있습니다. 화장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화장대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아까 84 타입에서 봤던 그 다이슨 드라이기 함 깊숙한 거 그건 없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화장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화장대에도 아까 똑같이 이렇게 색깔 변경 가능한 거울이 있고요. 여기 콘센트, 그다음에 여기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드레스룸의 조명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쌍용더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 영상 잘 보셨나요? 현장부터 모델하우스까지 모든 부분들을 제가 직접 가서 다 설명을 해봤는데요. 오늘 마무리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다가 이 모델하우스에 와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곳, 바로 59 타입의 이 식탁을 대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에서 한번 마무리를 앉아서 해볼까 합니다. 앉으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좋네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이주택자 모두 다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은 6개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만 플랜이 또 적용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5% 할인 분양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 공급에서 아이만 플랜 적용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그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직동 아시아드 대로라인의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아요. 사실 사직동이 지난 하락장 속에서도 가격 방어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주거 라인이기도 하고요. 학군이나 평지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또 가지시는 분들 모델하우스 꼭 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드 대로의 이 주거지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개발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델하우스는 내성중학교 바로 옆에 다이소 아시죠? 그 바로 옆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장이 오픈하고 나서 관심 가는 분들은 모델하우스에도 꼭 오셔가지고 유니트도 한번 보시고 단지 모형도도 보시면서 태박이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을 또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